네, 올해 마지막 날 우리 시장 제대로 점검하고 또 내년도 증시를 대비하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김종혜 연구위원 그리고 성공투자연구소 박정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갑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제 마무리가 됐던 우리 2014년 코스피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1910선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스 대선 실패 그리고 휴장의 여파를 좀 받아가면서 관망 심리가 드러났는데요. 올 한 해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네. 그 얘기가 있었었는데, 예, 좀 그렇게 아름답게 마감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의 뭐 지속적인 매도라고 하는 부분들, 지난 9월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의 그 매도 자금의 그 성격을 본다면, 출처를 본다면은 바로 이 유럽계 자금이 상당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럽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그리스발 좀 악재로 인해 가지고 또 이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 이탈 부분들이 좀 멈추지 못하다 보니까는 요즘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1900선 근처에서 좀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그리스발 악재라고 하는 부분들, 뭐 어느 정도는 일정 정도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킬 수 있는 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과거에 뭐 그리스발 또는 뭐 다른 쪽에서 남유럽 쪽 이러한 그 유로존 그 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때만큼 지금 그 사안이 심각한가? 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1월 초가 되면은 또 이제 그 유럽의 그 중앙은행 그 ECB 그 회의에서 아마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그 부양책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시장의 어떤 위기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 그리스발 악재, 그리스에만 국한된 이 악재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러나 아주 크게 지금 영향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휴장을 했죠. 지금 오늘 휴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는 뭐 거래도 한산하고 그냥 뭐 대충 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를 하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관망 심리, 그러니까 거래가 굉장히 좀 한산하다 보니까는 조그마한 어떤 악재도 좀 시장이 좀 크게 출렁거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배당락 이후에 아무래도 이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이제 그 소멸되었다고 하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뭐 어저까지 좀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는데요. 아마 이제 그 내일 모레 뭐 다시 이제 개장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이 영향보다는 또 새해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부분들이 또 시장을 좀 방어를 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현재 시점에서는 뭐 너무 뭐 비관적이거나 또 너무 어떤 낙관적인 이런 흐름들보다는 여전히 어떤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기대감이나 우려감 모두 다 낮춰보자 이야기 주셨고요. 관망 심리가 좀 팽배한 시장 흐름은 당분간 좀 계속 되리라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의 시각도 좀 정리해보도록 하죠. 대외 변수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증시인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전개되리라 보십니까? 네, 안전자산 선현상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안전자산 선현상 깨기 위해서는 뭔가 탄력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설픈 정책이 나왔다가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정책 효과도 없고 시장의 부흥 효과도 미지수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경제 논리로 풀어야 되는데 자꾸 정치 논리가 여기저기서 끼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요. 현재 지금 중동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정치 논리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모든 게 예측 불가능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좀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2008년도의 위기가 개인 투자자들의 과욕에서 나온 위기였다면 이것을 중앙은행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가 자신들의 빚으로 모두 안았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기업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를 바탕으로 기업들 너희들이 투자를 해서 빚을 져서 경기를 살려놔라라고 협박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현금도 움켜쥐고 있고요. M&A를 통해서 덩치를 더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보면 2015년도에 기업 투자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소비의 급증이 없이는 증시의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부각할 가능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또 한 달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관점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당분간은 더욱더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해보자 이야기 주셨네요.
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흐름이 어제 양호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 효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냥 단순한 연말 윈도우 드레싱 매수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느 쪽 의견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시나요? 예, 저는 뭐 둘 좀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특히 그 1월 랠리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이제 1월 랠리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시장에서 뭐 대형주와 그다음에 중소형주, 뭐 코스피, 코스닥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1월 랠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의 그 랠리를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그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안으로서 이 중소형주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지금 현재 좀 부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월의 경우에는 역시 또 정부 정책 새로운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또 이제 관련 섹터라든지 관련 업종에 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좋은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1월 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코스닥 시장 쪽이 좀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1월 달에 이제 어떠한 그 종목, 어떠한 섹터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중소형주가 다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코스닥 시장 내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1월 랠리 어떤 그 맞는 주도 업종을 갖다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좀 테마들, 뭐 산물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뭐 반도체 관련 뭐 종목들 또는 스마트폰 부품주들 이러한 그 종목들이 지금 먼저 움직였다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1월장에 대해서도 좀 이들 종목들이 좀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좀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항공주 짚어보고 싶은데요. 김 의원님, 어제 국제유가가 좀 크게 내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항공주, 특히나 아시아나항공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 유가 하락 변수도 내년에도 좀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항공주 섹터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공주 그동안 너무 쌌습니다. 주가가 너무 쌌고요. 대신에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주가가 싸진 겁니다. 그런데 비용 측면에서의 역할, 또 간접적으로는 유가 하락의 부분을 소비로 돌리면서 여행이 늘어날 거다라는 뭐 다소는 조금 황당한 그런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 종목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싸기 때문에 오르는 거지 진짜 시장이 좋아져서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유가 하락이 만약에 제한적이라면 이익의 증가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자리를 찾았다라는 것점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등시 전반적으로 매도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주가 반등할 경우에는 비중 축소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15년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장을 앞두고 시장 실적 변수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서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군, 업종군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내년에 기대를 어디다 실으면 좋을까요? 예, 지금 이제 그 종목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뭐 계속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있고 또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빠졌다가 뭐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 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LED 관련 종목군들이 그 뭐 중국의 이 보조금 그 뭐 제한 조치로 인해서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봤는데 주가가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그 지난 그 4분기부터는 좀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의 또 수혜도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LED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LED 그 관련주들 중에서 뭐 가장 뭐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서울 반도체입니다. 뭐 서울 반도체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3분기가 어떻게 보면 그 실적이 바닥을 찍고 4분기부터 현재 좀 반등의 어떤 흐름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모바일 그 백라이트 유닛이라든지 그리고 이 조명 부분 쪽에서 이 동반적으로 좀 매출 성장 부분들이 일단은 좀 구체화되고 있는 그 상황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용 LED 쪽의 어떤 고성장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바로 정부의 정책 중에서 이제 그 주간에도 이 차량에 좀 조명을 갖다가 이제 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조등을 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조치 부분들은 또 이 자동차용 LED 쪽의 어떤 그 모멘텀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중국의 뭐 LED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그 세금 그 해제
세금 그 혜택 부분이 갖다가 줄어든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이전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좀 커진다고 하는 측면 속에서 서울 반도체를 한번 좀 내년도에 좀 그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LED 보조금 중단에 따라서 경쟁력을 조금 가져갈 수 있다 이러면서 LED 쪽에서 서울 반도체 언급을 주셨네요. 자, 이제 1월 시장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1월 시장 변수 그리고 주목해야 될 종목군은 어디가 있을지 김 의원님께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뭐 IT 측면에서는 CES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우리나라의 정부의 정책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인지,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인지와 그리고 22회의가 1월 22일 날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건지 이것 외에는 별로 믿을 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도 별로고요. 경기 측면도 아직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계속 기대고 싶어 합니다. 시장은. 그래서 이 기대고 싶어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반등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증시에서는 제가 보기엔 현금을 좀 들고 있다가 상승 모멘텀이 확실해지는 종목군들로 따라붙거나 아니면 그런 종목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을 지금 보면 뭐 화학주, 뭐 조선주 이런 것들에 물려 있어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난 죽을 때까지도 종목을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합니다. 종목을 바꾸지 않으면 기회도 없고 앞으로 다가올 그 시장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미 반토막이 나 있다 하더라도 그 반토막이 더 줄어들거나 오히려 더 손실을 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빠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대부분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확실하게 시장의 방향을 보고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5년도 투자자들이 조금의 유연성을 더 갖춰갔으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덧붙여 주셨네요. 시장 전반적인 마무리 전략 그리고 또 내년에 대비하는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 성공투자연구소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5년도 전문가들은 증시 키워드를 변동성으로 많이들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려감은 남아있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종목별 장세 속에서 위기와 기회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2015년 증시 준비 제대로 하시고요. 저희는 금요일 아침 6시 4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